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가압류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세현, 김세희 씨. 가세현과 김세희 씨라고 한다면은 지난 탄핵 국면 그리고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웁시다. 라는 그런 팻말을 걸고 뭐 책 파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세현이 김세희 씨, 그러니까 두 사람 명의로, 두 주체 명의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가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가압류 날짜가 보면은 지난 1월 30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54-2 단독 한성민 판사가 가압류를 했다는 것이고요. 가압류 근거가 그거예요. 대여금 채권 10억 원이 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가압류를 하겠다. 가압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서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소송 결과 나오더라도 내가 승소하더라도 이거를 집행하는데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 조치로 해놓는 게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법원에서 이렇게 받아줘서 결정까지 날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존할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김세희 씨가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했고 법원이 그걸 이름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저를 가압류를 한 거예요. 이 가압류 금액이 이제 1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세희 씨가 9억 원 그리고 이제 김세희 씨가 운영하는 가세현이 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해서 받아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압류가 기재된 이 등기부 등본을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압류 돼 있는 게 이제 지금 대구에 있는 그 사저잖아요. 대구 사저의 등기부 이게 제가 주소를 알아서 조금 뜯어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있고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서모 씨가 이 집을 지었습니다. 2016년도에 집을 지었고 그리고 202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를 매매를 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매매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이동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없고요.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가압류 이게 혹시 보이시나?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돼 있는데 청구 금액이 10억 원이고 채권자가 주식회사 가세현 금 10억 원이고 그리고 이제 가세현 주소가 있고 김세희 씨가 가세현이 1억 원, 김세희 씨가 9억 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세현하고 김세희 씨 주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가압류가 걸릴 정도면은 이렇게 뭐 을구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갑구하고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 변동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등기부를 보면은 갑구에 김세희 씨 가압류 말고는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구에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이렇게 쭉 있긴 한데 이거 다 지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빚을 얻어서 설정한 그런 근저당이 아니라 그 전 소유자가 설정한 거고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분본을 보면은 김세희 씨가 설정한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김세희 씨가 이렇게 가압류 건 거 말고는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고 깨끗하다. 김세희 가압류 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맞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서 자기가 지금 가압류를 했고 이게 법원이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이 맞는지 이거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저 매입을 하는데 2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25억 원을 지금 가세현에서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15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갚았다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지금 양자가 일치를 합니다. 이게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은 나머지 10억 원입니다. 이 10억 원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세현, 그러니까 김세희 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세희 씨 그때 가세현이 그 책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 그 두 권에 5만 원인가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 판매 이익금을 10억 원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판매 대금이 무려 얼마냐면은 19억 8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사실 책이 이 정도 팔리려고 한다면은 사실 10억 원만 돼도 판매 이익금이 10억 원만 돼도 제가 인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책이 이제 2권 해가지고 한 세트에서 5만 원이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저자가 10% 정도 인쇄를 받습니다. 그러면 20만 권이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받으려고 해도 20만 권이 팔려야 되는데 요즘 같은 이런 책 안 사는 시장에서 20만 권이면 정말 메가히트급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팔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보다 더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세희 씨 측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은 19억 원이 넘어서 거의 2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책 판매 대금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때 김세희 씨가 뭐 책 같이 내자고 하면서 판매 이익금 10억 원은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고, 자 19억 원어치 팔렸으니까 이거 나 갚은 거 아니야? 내가 다 갚은 거 아니야?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 10억 원이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억 원 정도는 지금 이익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한 3억 원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반면 김세희 씨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다. 무슨 뭐 판매 보장이냐. 아니 10억 원 그거 당신네들이 갚기로 했고 25억 원 나한테 내가 빌려줬고 그래 15억 원은 받았어. 10억 원 당신네들이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안 갚고 있어서 내가 내용 증명도 몇 차례 보냈는데 답을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가압류를 한 것이고 내가 지금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10억 원 책 판매 대금 보장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이 지금 김세희 씨의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김세희 씨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원이 일단 가압류를 받아줬다는 것은 일단 이런 채권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압류라는 거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때 집 살 때 내가 25억 원 꺼준 것 중에서 10억 원 안 갚았으니까 그거 내놓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거나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런 채권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을 해준 것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김세희 씨 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과연 이 책 판매 대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간다. 이런 보장이 없었으면은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을까? 그렇잖아요. 사실 뭐 가세연이 방송에서도 김세희 씨가 이거 책 판매 대금 저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근데 과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압류까지 됐으면은 김세희 씨 주장이 아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씨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채권의 존재를 입증을 했으니까 아마 가압류 결정이 났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다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건이 흘러온 이 정리를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책 판매 대금이 김세희 씨나 가세현 수중으로 간다고 했었으면은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결정문도 한번 간단히 보실게요. 결정문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들고 왔는데 결정문은 간단해요. 총 4페이지고요. 그 가압류 결정문 채권자가 가세현과 김세희로 돼 있고 채무자 박근혜가 돼 있고 채무자 소유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청구 금액으로 대여금 10억 원 그리고 이 가세현 이제 1억 그리고 김세희 9억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가압류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게 다입니다. 뭐 왜 이유가 있는지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채권의 존재를 법원이 일응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가압류를 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10억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압류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압류의 효과는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있지만은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은 이 부동산을 팔거나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저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1순위 채권자가 이제 김세희 씨 가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팔린다고 한다면은 경매나 공매로 팔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맞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뭐 큰 뜻에서 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으로 뭐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사저 뭐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결국 이 집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 채권을 그렇게 받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너무나 굉장히 기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등기부등본이랑 이걸 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과거 내곡동 사저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곡동 사저의 등기부 등본도 한번 뜯어봤습니다. 자, 내곡동 사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기구함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등기부 등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 내곡동 사저라는 게 삼성동에 살다가 이사를 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 삼성동 사저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고 그랬을 때 그 구속영장 뭐 집행하고 그랬을 때 저희 이제 방송사 카메라 따라가고 그때 이제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 삼성동 사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말로는 너무 좁고 낡고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고 또 그 앞에서 집회 시위도 많고 그래서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하니까 집을 하나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내곡동 사저예요. 근데 이 내곡동 사저를 마련을 한 게 언제냐면은 2017년 4월입니다. 이때면 언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돼 있을 때예요. 구속이 돼 있을 때 어떻게 집을 마련을 했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삼성동 집 팔아서 이 집을 샀는데 그 대리인 통해서 그때 당시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2017년 4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 매매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도에 가압류가 걸립니다. 추징보전. 그거 누가 했냐면은 중앙지법에서 추징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추징할 금액이 있어서 이거를 위해서 미리 이제 이 집을 가압류를 해두는 그런 절차를 한 거죠. 그 추징보전 금액이 얼마냐면은 36억 5천만 원. 이게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죄 부분, 그분 뭐 말 3마리 포함해서 삼성에서 받았다. 이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36억 5천만 원을 추징보전으로 해가지고 가압류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제가 그 등기부 등본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갑구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2021년에 압류가 걸려요. 이거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추징 금액이 나오는데 이 추징 못 낸 거예요. 못 내니까 이제 압류가 걸려가지고 처분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매 공고까지 나와요. 2021년 6월에 공매 공고까지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매가 넘어갔어요. 공매는 이제 좀 자산을 갖다가 이제 공적으로 경매하고 공매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절차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이 팔린 거죠. 뇌물죄 판결 때문에 팔려버린 겁니다. 누가 샀냐? 2021년 9월 16일 소유자 주식회사 IOK 컴퍼니. IOK가 뭐냐면은 이게 쌍방울 계열 연예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왜 쌍방울 계열 기획사가 이 집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쌍방울 계열 이 IOK가 이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이 현재까지 이제 사명을 바꿨더라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 뭐 김성태 씨 지금 뭐 구속돼서 형사처벌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사명을 바꿨어요. NSEM인가 사명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IOK가 사명을 바꾼 이 회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참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동 집을 팔아서 어렵게 구속 중에 마련한 집, 이 집 자기가 살아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 앞으로 넘어왔지만 살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이 뇌물죄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서 추징금 못 냈다고 다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뇌물죄가 말이 뇌물죄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받은 돈 한 푼도 없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본인 수중으로 돈 한 푼 받은 거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랑 경제 공동체로 엮여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서 자기가 살아보지도 못한 집까지 지금 넘어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기구하고 정말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 생각해보면은 지금 가족도 아닌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뇌물죄로 처벌이 되는데, 아니, 국회의원인 강선우가 1억을 갖다가 버젓이 이 공천 대상자한테 받은 거를 이걸 뇌물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하시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너무 좀 화가 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자기가 살던 집, 겨우 팔아가지고 주변 주민들 불편할까봐 집 샀는데 자기는 구속돼서 그 집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뇌물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추징금 못 냈다고 그 집 다시 팔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뭐 가세연에서 무슨 돈 빌려줘가지고 살 곳 마련해 줬다는 게 지금 대구 달성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을 다시 가세연이 가압류를 해요? 진짜 야 어떻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정말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가 있는지 그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고 이게 바로 정말 그 강약 약강의 정말 세상 논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지금 이 소식도 조금 보너스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정유라 씨가 이 얘기를 좀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추가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10년째 수감 중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금 추가 청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금 씁쓸한 얘기예요. 보면은 이것도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치료비를 그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라고 해야겠는데 최서원 씨가 지금 허리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치료비를 뭐 최서원 씨가 이거를 우리가 대달라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뭐 국가에서 뭐 이 병원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그래서 치료비가 3,92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구상권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거는 먼저 그러니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거 물어내 라고 최서원 씨 측에 그러니까 정유라 씨한테 그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날 그 SNS에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큰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 제발 허가해달라.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묵살되고 청주의 병원에서 수술받고 감염 수술 부작용으로 긴 시간을 퇴원을 못했고 그러고 있는데 교도관이 일방적으로 1인실 잡고 교정본부에서 지불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합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5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구상권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법무부가 뭐 치료비 좀 해줄 것처럼 그렇게 자기네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청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서원 씨 물론 최서원 씨가 그때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게 정말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의 대단한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최서원 씨가 물론 중간에 삼성이라든지 기업에서 뭐 정말 그런 받은 부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긴 한데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 정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한 푼도 안 간 것이고 그런 일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물러나게 하고 실형을 살게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나마 지금 뭐 사면이 돼 있는데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막간에서 어떤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치료비까지 나라에서 구상을 한다는 게 참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한번 이 등기부하고 결정문까지 해가지고 한번 짚어봤습니다.